한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자산 중 음식도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안동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인 음식 문화는 바로 안동찜닭이죠. 이 안동찜닭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은 안동문화백선 바로 이곳 안동구시장 찜닭골목에 나와 있는데요. 과연 이 안동찜닭이 어떻게 안동의 대표적인 음식 문화로 자리 잡았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달콤 짭조름하고 또 칼칼한 냄새가 나는 바로 안동구시장 찜닭골목인데요. 이 안동찜닭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또 자세히 소개해 주실 박사님 한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안동대학교에서 민속학을 공부하고 있는 박선미입니다. 네, 오늘도 풍성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안동문화백선, 안동찜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안동찜닭이 바로 이 구시장에서 비롯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배경이 궁금한데 구시장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안동 구시장은 구장터로도 불렸습니다. 옥야동의 중앙신시장에 비해 일찍 형성되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구시장의 역사는 안동구 관아 주변에서 시작된 정기시장의 연원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08년 편찬된 영가지에 의하면 당시 안동구에 11개의 장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분회장은 2일과 7일에 열리는 5일장이었는데요. 이 분회장의 전통이 구시장으로 이어져 온 것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오랫동안 안동의 가장 큰 장터로 기능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인들의 기억에 의하면 구시장이 생기기 전에 현재 안동 찜닭 골목 위치에 안동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교역하는 연매시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안동 구시장은 안동의 상권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참 구시장이 안동에서 가장 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 이후로 구시장엔 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1980년대 초에 안동 구시장 중앙에 안동 백화점이 세워졌고요. 이 백화점 주변에 옷가게들이 좀 많이 생기고 지금 현재 찜닭골목 내에도 옷가게를 비롯한 상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시장 중앙에 제비원 상가도 세워졌지만 약 7년 전에 제비원 상가가 없어지고 구시장 상인회를 중심으로 토요 풍물 시장이 열리고 있고요. 2000년대 이후 정부에서 전통시장 살리기 정책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안동 구시장에서도 2000년대 이후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등을 이제 몇 차례 진행하면서 상권 그리고 상업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시장 찜닭골목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건 언제부터인가요? 1990년대에 들어서면요, 찜닭골목 내에 있는 찜닭 가게가 한 10곳 정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찜닭골목 내에 있던 옷가게나 신발집, 음식점 이런 상점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 조금 빠른 속도로 찜닭 가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통닭골목이었던 곳이 찜닭골목으로 빠르게 이렇게 변화되게 됩니다. 정말 긴 시간을 거쳐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안동문화백선 바로 안동찜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안동찜닭이 이렇게나 유명한데 사실 이게 전통 음식이 아니라 또 재래시장에서 발명한 거라고요? 네, 안동 찜닭은 1980년대 중후반에 안동 구시장 통닭골목에서 발명된 음식입니다. 1970년대 초에 생닭과 그리고 튀김닭을 함께 취급하는 구시장 내에 통닭집 5곳이 있었는데요. 이 1970
1970년대 중반에는 소비자들이 먹기 편하도록 닭고기를 토막 내서 튀김닭을 만들었고요. 1970년대 후반에 닭고기로 양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안하자라는 의견이 있었고, 처음에는 그게 생닭 팔고 튀가서 팔아가지고 튀겨서 근데 기름에 튀겨가 소금수수 뿌려가지고 그게 이제 시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더 맛있게 할 수 없는가 싶어서 한 게 또 마늘통닭이래요. 그리고 찜닭도 그때는 34단 있을 때는 학생들이 방해들이 많잖아, 그죠? 원래는 안동대학도 여기가 아니고 시청 자리잖아요. 교대 자리. 상점문학도 맨 여 있었고, 우리 가게 처음 할 때는 다 여 있었어요. 그음바 시청 자리. 그때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나오면 배가 고프잖아요. 돈 조금씩 모아가지고 이제 이게 튀김 한 마리 시켜보면 양이 얼마 안 되니까 더 양을 푸짐하게 해줄 수 없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야채도 넣고 당면도 넣고 여러 가지 감자도 넣고 하다 보니까 찜닭이 되지. 그때는 야채 찜닭. 그냥 찜닭 해주세요. 그러지 안동자가 없었죠. 네, 안동찜닭의 역사를 이렇게 들으니까 참 흥미로운데 이게 닭찜이란 명칭이라고 불렸던데요. 당시 다섯 통닭집에서 자주 점심 식사를 함께 하셨던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이 닭고기로 새로운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를 했었고, 소고기로 소갈비로 소갈비찜을 하듯이 닭고기로 닭찜을 한번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서 닭찜을 만들고 여러 집에서 함께 와서 닭찜을 먹어보면서 음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게 된 것이 지금의 찜닭의 시초인 닭찜인 것이죠. 그러면은 이 안동찜닭이 발명되기 전까지는 찜닭이란 명칭을 사용한 음식은 따로 없었을까요? 네,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일찍이 1960년대 무렵부터 서울 약수역 인근에 이북식 찜닭이라고 하는 집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북식 찜닭의 조리법을 살펴보면은 지금 안동 부시장의 안동찜닭하고는 조리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찜닭에 들어가는 뭐 간장이라든지 캐러멜 소스라든지 마른 홍고추라든지 이런 이제 재료는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닭고기를 삶거나 또는 삶아서 다시 한번 찌거나 하는 그런 형태의 찜닭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이 안동찜닭은 안동 부시장 통닭골목에서 발명된 것이 분명한 것인데요. 언제부터 찜닭으로 이렇게 바뀌었는지는 조금 불분명하기는 합니다만, 안동 부시장 통닭골목에서 안동찜닭이 발명된 것만은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 또 새로운 하나의 음식이 또 자리 잡기까지 그 조리법에도 다양한 변화 과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찜닭의 초기로 불리는 이 닭찜 조리법이 어떻게 되나요? 네, 제가 그 다섯 통닭집 가운데 한 분을 만나서 이렇게 여쭈어봤습니다. 초기 닭찜에는 닭고기에 파, 양파, 당근, 그리고 다진 마늘 또는 다진 생강, 그리고 간장, 설탕 조금, 그리고 마른 통 청양고추, 그리고 후추, 이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카라멜 소스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금 더 음식이 맛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카라멜 소스를 넣게 되었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소갈비찜처럼 닭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맵고 칼칼한 맛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 다섯 통닭집이 의논을 해서 이 마른 홍청양고추를 넣게 됩니다. 이 마른 홍청양고추를 방앗간에서 곱게 갈지 않고요. 가위로 듬성듬성 잘라서 이렇게 넣게 되면서 음식이 조금 더 맛있게 보이는 효과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당면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 닭찜을 만든 이후에 2, 3년 정도 지나서 푸짐하게 양을 늘리기 위해서 이 당면을 추가하게 되었다고 하고요. 또 이후에 한 4, 5년쯤 지나서 이 서울에 다녀온 한 손님이 서울에서 먹어본 닭볶음탕에 감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에 착안을 해서 이 다섯 통닭집이 또 모여가지고 닭찜에 감자를 한번 넣어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계절에 맞는 채소를 적절하게 이렇게 넣으셨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에 양배추를 넣은 것으로 이렇게 변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확실히 요즘의 찜닭과는 또 닭찜의 조리법이 참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갈비찜 말고도 또 다른 형태로 찜닭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하는 통닭가게가 있었다고요? 네, 그 닭도리탕 형태로 독자적으로 찜닭을 개발했다고 하시는 그 통닭집들이 있습니다. 1980년대에 통닭집을 운영하셨던 한 분께서는 고춧가루를 넣어서 이 닭고기 볶음탕 형태로 만들어 오시다가 이후에 양을 좀 늘리기 위해서 감자와 그리고 당면을 추가적으로 넣기 시작을 하셨다 하고요. 또 한 분은 1985년에 닭고기 매운탕처럼 고춧가루와 이렇게 감자, 당면을 넣고 찜닭을 만들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처음에는 5통닭집이 닭찜, 이렇게 찜닭을 개발했을 것인데요. 그 5통닭집 이후에 생긴 통닭집에서도 이 닭고기 찌개나 닭고기 매운탕처럼 이 닭볶음탕 형태로 독자적으로 개발하였다가 지금의 찜닭으로 발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동찜닭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또 예전의 찜닭과 달리 요즘 찜닭은 어떤 방식으로 조리가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과 사모님을 한 분씩 모셨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각자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구시장의 두 번째 맛있는 집 찜닭을 운영하고 있는 오정은. 장성우입니다. 사실 제가 식당에 가서 이렇게 맛을 보기만 해봤지 어떤 방식으로 이게 조리가 되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요즘에 찜닭은 어떻게 기본적인 조리법이 따로 있을까요? 저희만의 뭐 이렇게 조리법이 있기는 한데 이제 처음에 이제 초벌할 때 네. 이제 그 뭐 저희가 하는 뭐 소주라든지 뭐 후추라든지 저며놨다가 하는 방식이 또 있고 또 요즘에는 이제 다 집집마다 개인 그게 있기 때문에 예, 그 조리 과정이 조금씩 또 차이는 또 있을 거예요. 또 간혹 이렇게 대량 주문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면 시간 조절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초벌된 닭고기나 감자를 미리 해두기도 한다고요. 네, 지금은 이제 맛을 조금 더 이렇게 배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초벌을 해놓거든요. 초벌하는 시간이 보통 한 15분 내서 이제 그 한 20분 사이에 이제 초벌을 해서 그 손님들한테 오시기 전에 이제 준비해놨다가 나가고 네. 또 대량으로 할 때는 미리 이제 전화를 요즘은 다 주시니까 예, 그래서 금방금방 이제 포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소비자들의 취향에 따라서도 맵기도 조절을 해주신다고 해요. 네. 그럼 단계가 또 따로 있을까요? 초벌하는 그 단계에는 그냥 아주 비싸게 이제 아니면은 닭 비린내가 나기 때문에 네. 조금은 들어가야 되니까 아주 순한 맛이 되고 그 다음에는 손님이 원하는 대로 해서 이제 나중에 밀키트나 이렇게 갈 때는 군고추하고 그렇게 저희가 따로 또 포장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번에는 사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장님께서 이곳에서 어릴 적부터 자라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면 이 골목과 찜닭의 변천사를 또 다 보고 자라셨을 텐데 소개 좀 해주시죠. 찜닭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어릴 때부터 해서 컸었는데 70년 후반부터 요 인근에 있는 군부대가 이동하면서 찜닭이 아마 흥행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 전자에는 그 마늘닭이나 후라이드 치킨, 또 그 전자에는 그 도계를 하는 자리였으니까 도계를 해서 손님들이 그날 바로 잡아가시고 또 후라이드나 치킨이나 이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찜닭으로 이제 변천이 된 거예요. 그게 아마 80년 후반부터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또 이렇게 변천사도 들어보고 자세한 조리 방법도 들어보니까 안동 찜닭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한번 다시 모셔보겠습니다. 안동 찜닭이 옛 문헌에 있는 그 닭찜 조리법과 또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고문헌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네, 안동 찜닭은 닭고기의 재료와 갖은 양념을 이렇게 끓이면서 자작하게 조리는 음식으로 조림 음식에 더 가깝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안동 찜닭을 찌지 않고서도 찜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 고문헌이나 조리서에는 이 찜닭이라는 이름의 조리법을 찾아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한자로 찌다, 찔 증자, 그리고 김 오를 증자를 써서 이 조리법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음식 디미방에 연계찜이라는 조리법이 있습니다. 이 연계찜은 닭고기를 솥에 중탕하여 찌기도 하고요. 조선시대 닭 요리는 어땠을까요? 요거는 또 이제 어떤 거 보여주시나요? 좀? 수증게. 이렇게 두드리면은 고기가 부드러워져요. 네, 됐습니다. 자, 이제 솥에 참기름을 부어주고 두들겨 손질한 닭을 넣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수증계라는 게 물 숫자에다가 예. 찔 증자잖아요. 예. 요새 먹는 백숙보다 네. 맛이 좀 고급스러워요. 여기다가 이제 물을 부어서 삶아줍니다. 이때 닭이 충분히 잠기도록 물을 넉넉히 부어줍니다. 또 삶는 물에 간장을 조금 타서 닭고기에 간이 배게 하는 게 요령이죠. 닭이 잘 익으면 건져내서 식힌 뒤 살을 찢고 그 위에 즙을 뿌립니다. 미리 준비해둔 채소와 고명을 올린 뒤 다진 생강을 뿌리고 알토란까지 곁들이면 조선의 양반가에서 즐겨 먹던 수증계 완성이요. 그리고 수은자빵의 정계압법이라는 또 조림법이 있는데요. 이 조리법은 닭고기를 볶다가 청주, 물, 식초, 간장 등을 넣어서 이렇게 좀 자작하게 조리는 조림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닭고기 찜 조리법에 대해서는 이 중탕하기, 삶기, 그리고 찌기, 그리고 조리기 이런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 찜이라고 하는 것이 증기에 찌는 것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로 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동 찜닭이 찌지 않고서도 이 찜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전통 조리법의 계열 속에서 좀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안동을 대표하는 음식을 꼽으라면 단연 안동찜닭을 꼽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음식이 됐는데요. 이렇게 안동찜닭이 또 유명세를 얻고 또 호황기를 얻은 건 언제부터인가요? 네, 1980년대 중후반에 안동 찜닭이 발명될 무렵에는요, 이 안동 지역에 있는 뭐 군인이라든지 버스 기사, 택시 기사, 그리고 인근의 공무원들이 이렇게 찜닭집을 찾으면서 뭐 반주와 이렇게 술안주로 이렇게 즐겨 먹었던 음식이었습니다. 이 1990년대에 들어서면 90년대 후반에 그리고 2000년대 초반 무렵에는 안동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음식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에 한 청년이 안동의 안동 찜닭을 이제 배워가서요, 이 서울대학가에서 찜닭집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찜닭집이 미디어 매체에 등장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찜닭이 인기 있는 음식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 미디어 매체에 등장했을 때 이 찜닭의 원조가 안동 구시장 찜닭골목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고요. 그 이후에 많은 이제 외지인들, 관광객들이 안동을 방문하는 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서 음식도 변화하기 마련인데요. 안동찜닭도 이런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변화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안동 찜닭은 기본 찜닭을 유지하면서도요, 메뉴에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쪼림닭이라든지 그리고 뭐 한방찜닭, 능이찜닭, 그리고 뭐 묵은지 조림닭 또는 눈꽃 치즈찜닭 뭐 이런 류의 새로운 메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찜닭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도 좀 보이는데요. 이 안동 햄프시드 참말을 이용한 약선 찜닭이라는 것도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동 찜닭은 기본 찜닭을 유지하면서도 여러 새로운 퓨전 메뉴들을 또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안동 찜닭은 유지하면서도 지금처럼 소비자의 취향을 고려한 다양한 퓨전형의 어떤 찜닭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찜닭이라는 음식에만 국한하지 말고요. 이 찜닭을 둘러싼 안동 문화, 안동 음식 문화를 알리는 데도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안동찜닭 생산협회 김창희 홍보이사님 모셔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 안동찜닭 골목에서는 또 찜닭의 판매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요. 네, 저희가 이제 찜닭 생산협회가 이제 12년도에 설립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홍보 활동도 하고 이제 봉사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최근에 이제 안동시 아동보호센터 11개소에 매달 찜닭을 이제 어린이들이 먹을 수 있게끔 이제 전달을 드리고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 자체적으로도 많은 이제 관광객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해주시니까 그만큼 이제 안동 찜닭 해서 전국 각지에서도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또 뭐 택배나 배달 이런 것도 전국으로도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전에는 이제 뭐 택배라는 걸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이제 밀키트처럼 해서 집에서 간단하게 라면처럼 끓여 드실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이제 전국 택배도 많이 가고 있어요. 네, 또 다양하게 집에서 맛볼 수 있게 그런 방법을 또 활용해 주셔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먹을 수 있는 것 같고, 또 봉사활동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안동 찜닭 역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본 소감이 어떠세요? 저는 사실 찜닭을 그냥 맛보고 그저 즐기기만 했었는데 또 찜닭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먹으니까 조금 달라 보이기도 했던 것 같고요. 또 찜닭 골목에서 많은 상인들이 한 번에 또 함께 훈훈하게 또 장사도 하시고 서로 도와주는 모습 보면서 저도 안동 시민으로서 또 참 찜닭 골목이 다시 한번 찾고 싶은 그런 곳이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면 박사님께서는 이 안동 찜닭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동 찜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전통 음식으로 알고 계세요. 안동 찜닭은 안동의 퓨전 향토 음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안동문화 백선,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안동을 대표하는 음식 문화 안동 찜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서 또 새롭게 등장한 음식, 이 안동 찜닭이 많은 사랑을 받고 또 앞으로도 발전해 나가길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안동 문화를 만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